3월 10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7% 상승한 2570.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6% 하락한 725.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파인메딕스, 대진첨단소재, 대화제약, 애니젠, 플라즈맵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려 했지만 오늘은 특정 테마가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폴란드양 방산 수출 기대감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의 방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으니 체크해주세요. 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에 방문한 가운데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수출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된다면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BNK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진행 중인 몇몇 전쟁들이 종전되더라도 신냉전에 돌입하며 군사적인 긴장과 군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올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 속 오늘 시가총액 상위의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체크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파인메딕스는 올해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사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파인메딕스는 올해부터 매출 증가분이 이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진첨단소재는 저번 주 목요일날 신규 상장한 2차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인데요. 언론을 통해 미국의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이 추진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프로젝트에 대전방지 트레이를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엑셀시오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분야의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로 글로벌 2차전지 배터리 기업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7.5기가와트 시 규모라고 알려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대진첨단소재 측은 이번 납품을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화제약은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화제약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10년 넘게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리포락셀의 적응증을 위암에서 유방암까지 확대하면서 중국 항암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필러 시장과 치매 패치 등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시장도 공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애니젠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함께 최근 미국 FDA의 사전심사에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며 CGMP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잊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CGMP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애니젠은 이번 CGMP 승인을 통해 펩타이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편 플라즈맵과 이온 컴포텍 그리고 휴원스 글로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플라즈맵은 최근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올라오며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투비소프트는 언론을 통해 최대 주주 변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비소프트는 3월 31일에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펜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첫 회가 공개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흥행 기대감을 입으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아이유와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시리즈인데요. 어제 넷플릭스의 전세계 TV쇼 부문 6위에 올랐으며 국가별 순위에서는 한국과 홍콩, 태국, 베트남 등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흥행 소식에 펜엔터테인먼트가 폭삭 속았수다의 제작사로 참여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공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내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폐막한 가운데 SK온은 액침 냉각 기술을 소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어 전기차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열관리 솔루션으로도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공조는 자동차 냉난 방공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소니드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3건의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정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유상증자 대상자를 기존 MISC에서 HL 로보틱스로 변경하고 신주 발행가액을 재산정했는데요. 주가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한다는 부분도 삭제되었어요. 이 같은 정정 공시에 소니드가 로봇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HL 로보틱스는 코스피 상장사인 HL홀딩스의 자회사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PIE는 지난달에 신규 상장 후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PIE는 이번 참가를 통해 첨단 산업 전공정의 제조 혁신을 이끄는 AI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키움증권은 PIE에 대해 배터리 산업 외에도 신규 산업 분야의 성과가 주목된다고 분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현진 키움증권 연구원은 PIE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며 2차 전지의 모든 공정에 PIE의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영풍정밀과 고려아연이 급등했습니다. 법원이 최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 총회에 대한 가처분 판결에서 영풍 측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양측은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주주 총회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재부각되면서 두 기업이 강세를 보였어요. 영풍 측은 최근 새로운 특수목적 법인을 신설하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의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한 가운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살려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풍은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및 액면 분할 계획을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프롬파스트는 세종시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가 용산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세종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프롬파스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마린엔진은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는 다울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HD 현대마린엔진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출이 1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HD한국조선해양과의 시너지로 이후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HD현대마린엔진에 대한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9,75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대동스틸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오는 12일부터 부과한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대부분의 철강 기업들은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미국은 일본과 인도 다음으로 한국 철강의 3대 수출 시장인 만큼 해당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국 철강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니텍은 최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TDS와 HNC 네트워크가 보유 중이던 주식 1128만 주를 로이투자 파트너스와 사이먼 JN 컴퍼니에게 양도한다고 밝혔는데요. 양수도 대금은 841억 원이며 주식 한 주당 가액은 7,460원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은 오는 3월 31일입니다. 이어서 KCP들을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의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높이고 수수와 대두, 돼지고기와 소고기, 그리고 과일, 수산물, 채소, 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10% 높일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계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계란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한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KCP들을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크레더블버즈는 결손금 해소를 위해 액면 병합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소 5대1 이상의 액면 병합을 검토 중이며
이번 액면 병합을 통해 적정 기업 가치를 평가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5대1 액면 병합을 실시할 경우 액면 가격은 기존 500원에서 2,500원이 되며 상장 주식수는 4,970만 주에서 약 1,000만 주로 축소되게 되는데요. 주가도 1만원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와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부토건, 2위는 동양철강, 3위는 하나시스템, 4위는 하이스틸,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삼성중공업, 7위는 삼성공조, 8위는 HD현대 마린엔진, 9위는 하나엔진,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공조, HD현대 마린엔진입니다. 삼성공조는 냉각 시스템 관련주이며 HD현대마린엔진은 선박엔진 기업이자 실적 성장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MD바이스, 2위는 대진첨단소재, 3위는 PIE, 4위는 펜엔터테인먼트, 5위는 소니드, 6위는 스튜디오미르, 7위는 클로보스, 8위는 대동스틸, 9위는 현대ADM, 10위는 대화제약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진첨단소재, PIE, 펜엔터테인먼트, 소니드, 대동스틸, 대화제약입니다. 대진첨단소재는 신규 상장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PIE와 펜엔터테인먼트, 소니드, 대화제약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동스틸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시스템,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한국항공우주, 7위는 HD현대 마린엔진, 8위는 하나엔진, 9위는 포스코홀딩스, 10위는 삼성공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D현대 마린엔진, 삼성공조입니다. HD현대 마린엔진은 선박엔진 기업이자 실적 성장 기대감을 잇고 있으며 삼성공조는 냉각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MD바이스, 2위는 클로봇, 3위는 대진첨단소재, 4위는 HLB, 5위는 PIE,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위는 JYP엔터, 9위는 대화제약, 10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진첨단소재, PIE, 대화제약입니다. 세 종목 모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